100만 원으로 시작한 가공사업 성공기, 절망에서 희망까지. 바닥에서 시작하다. 야, 너 미쳤냐? 100만 원으로 뭘 하겠다고? 친구들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한결같이 이렇게 반응했다. 솔직히 나도 알고 있었다. 100만 원이면 요즘 치킨집 창업 상담비도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나에겐 그게 전부였다. 회사에서 잘린 지 3개월째,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기고 집세는 밀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런 절박함이 내 첫 번째 무기가 됐다. 잃을 게 없으니까 뭐든 시도할 수 있었다. 남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나한텐 이미 바닥이었으니까. 한 장 우연한 발견, 시장의 틈새,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온갖 곳을 돌아다녔다. 프랜차이즈 설명회도 가봤지만 가맹비만 몇천만 원. 온라인 쇼핑몰도 알아봤지만 광고비부터 만만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됐다. 요즘 과일값이 너무 비싸서 못 팔겠어. 이거 다 버려야 하나.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시들시들해진 귤 한 박스였다. 겉보기엔 좀 못생겼지만 속은 멀쩡했다. 가격을 물어보니 한 박스에 5천 원이라고 했다. 평소 마트에선 개당 1,000원씩 하는 게 30개나 들어있었다. 아주머니, 이런 과일 많이 나와요? 그럼, 특히 비 온 다음 날엔 더 많아. 겉만 상했지 맛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안 사더라고. 그 순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겉모양 때문에 버려지는 과일들을 가공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졌다. 건조 과일 시장을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큰 시장이었다. 2장 첫 번째 도전, 작은 건조기의 기적. 다음 날 바로 귤 한 박스를 샀다. 그리고 중고나라에서 작은 건조기를 7만 원에 구입했다. 유튜브로 건조 과일 만드는 방법을 밤새 연구했다. 첫 번째 시도는 완전 실패였다. 온도를 너무 높여서 귤이 새카맣게 탔다. 두 번째 시도도 망했다. 시간을 잘못 맞춰서 덜 말랐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미 여기에 돈과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10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성공했다. 오렌지색이 곱게 살아있으면서도 쫄깃한 식감의 건조 귤이 완성됐다. 맛을 보니 일반 귤보다 단맛이 훨씬 진했다. 물기가 빠지면서 당도가 농축된 거였다. 이거다. 이제 포장이 문제였다. 100만 원 중에서 이미 절반 넘게 썼으니 남은 돈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했다. 다이소에서 투명 비닐봉지를 사고 집에 있던 프린터로 라벨을 직접 만들었다. 새 장 브랜딩의 마법. 단순히 귤말랭이라고 하면 시장에 넘쳐나는 상품 중 하나일 뿐이었다. 차별화가 필요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자연이 준 선물, 수제 비타민 간식이라는 컨셉을 잡았다. 라벨 디자인도 직접 했다. 포토샵은 못 다뤘지만 파워포인트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건강한 느낌을 주는 초록색을 메인 컬러로 하고 손글씨 느낌의 폰트를 썼다. 무첨가, 무설탕, 100% 자연건조라는 문구도 넣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였다. 라벨 뒷면에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을 넣었다. 못생겨서 버려질 뻔한 과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16시간의 저온 건조 과정을 거쳐 영양은 응축하고 단맛은 극대화했습니다. 이 작은 스토리가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내 장 첫 판매. 작은 성공의 맛. 첫 번째 판매처는 집 근처 작은 카페였다. 사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샘플을 드렸다. 아, 이거 맛있네요. 단맛도 자연스럽고 차와 함께 드시면 더 좋을 거예요. 인공 첨가물이 전혀 없어서 건강에도 좋고요. 결과적으로 50봉지를 주문받았다. 봉지당 5천 원, 총 25만 원의 매출이었다. 원가는 8만 원 정도였으니 순이익이 17만 원. 처음으로 돈을 번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됐다. 카페 손님들이 건조 과일을 좋아해서 금세 동났고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 이번엔 100봉지였다. 사장님, 혹시 다른 과일로도 만드실 수 있나요? 사과나 배 같은 거요. 그때부터 메뉴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떨이 사과, 배, 감을 사와서 실험했다. 각각 최적의 건조 시간과 온도를 찾는데 2주가 걸렸지만 결국 4가지 맛의 건조 과일 라인업을 완성했다. 5장 입소문, SNS의 힘.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카페에서 우리 제품을 먹은 한 손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였다. 샵 수제 간식, 샵 건강 간식, 샵 무첨가 진짜 맛있어요.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단맛이 너무 좋아요. 다이어트 할 때 당 떨어질 때마다 먹고 있어요. 히읗 히읗. 그 게시물이 500명에게 공유됐고 갑자기 DM으로 주문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루에 10건, 20건씩. 완전 예상 밖이었다. 급하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했다. 상품 사진은 핸드폰으로 직접 찍었고 상품 설명도 직접 썼다. 포장과 배송은 모두 혼자 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다. 돈이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6장 첫 번째 위기와 극복. 2달째 되던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다.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기존 건조기 한 대로는 감당이 안 됐다. 고객들에게 배송 지연 사과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죄송합니다. 주문량이 예상보다 많아서 배송이 3일 늦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해해 주었다. 괜찮아요. 수제로 만드시니까 시간이 걸리죠. 기다릴게요. 오히려 더 믿음이 가네요. 대량 생산이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이때 깨달았다. 소규모의 한계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제, 소량 생산, 정성이라는 키워드가 고객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간 거였다. 그 달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다. 순이익만 140만 원. 드디어 건조기 2대를 더 살 수 있게 됐다. 7장 확장. 새로운 도전. 3개월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건조기 3대로 하루에 300봉지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종류도 6가지로 늘렸다. 딸기, 키위까지 추가한 거였다. 이때 새로운 판로도 개척했다. 헬스장과 요가원에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했다. 운동 후 당분 보충용으로 좋습니다. 인공 설탕 대신 자연 과당이니까 몸에도 부담이 없고요. 반응이 좋았다. 한 헬스장에서는 월 500봉지 정기 주문을 해주었다. 요가원에서도 200봉지씩 주문했다. 온라인에서도 꾸준히 성장했다.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 상위에 올라오면서 하루 주문량이 100봉지를 넘기 시작했다. 후기도 계속 좋게 달렸다. 아이 간식으로 너무 좋아요. 첨가물 걱정 없이 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다이어트 중인데 단 게 먹고 싶을 때 이거 먹으면 딱이에요. 8장 시스템화, 효율성의 추구. 6개월째, 매출이 월 800만 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였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해도 주문을 다 처리하기 힘들었다. 고민 끝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다. 월 임대료 50만 원짜리 15평 공간이었다. 거기에 건조기 5대를 설치하고 포장 작업대도 만들었다. 그리고 첫 번째 직원을 고용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50대 아주머니였다. 포장과 라벨링을 담당해 주셨다. 시급 1만 원에 하루 6시간씩 일해 주셨다. 사장님, 이 일 재미있어요. 뭔가 예쁘게 포장하는 재미가 있어요. 김 선생님 덕분에 나는 생산과 영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9장 브랜드 발전, 차별화 전략. 8개월째, 경쟁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슷한 제품을 더 싸게 파는 곳들이 생겼다. 위기감을 느꼈다. 단순히 가격으로 경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프리미엄 라인을 개발했다. 장인의 손길 시리즈라고 명명했다. 건조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포장도 고급스럽게 바꿨다. 가격은 30% 올렸지만 품질의 차이는 확실했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더욱 강화했다. 매주 블로그에 과일 농가 방문기를 연재했다. 직접 농가에 가서 농부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품과 연결했다. 이번 주 딸기는 전남 곡성의 김철수 농부님이 키우신 겁니다. 40년간 딸기만 키우신 장인이죠.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였다. 10장 새로운 기회, B2B 진출. 1년째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한 대형 카페 체인에서 연락이 온 거였다. 저희가 신메뉴 개발 중인데 건조 과일을 토핑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월 1만 봉지 정도 납품 가능하신가요? 1만 봉지면 월 매출 5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기존 생산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다.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하고
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한 거였다.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100평짜리 공장을 임대하고 산업용 건조기 10대를 설치했다. 직원도 5명으로 늘렸다. 리스크가 컸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다행히 카페 체인과의 계약이 성사됐고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됐다. 11장 해외 진출의 꿈. 1년 6개월째 또 다른 기회가 왔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미국 바이어가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인 거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건조 과일 기술을 미국에 소개하고 싶어요. 사실 전통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외국인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보다. 어쨌든 좋은 기회였다. 수출을 위해서는 여러 인증이 필요했다. 핵시피, 유기농 인증, 수출용 포장재 변경 등 할 일이 산더미였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다. 첫 번째 수출은 1천 봉지였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가 컸다. 1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이제 해외까지 진출하게 된 거였다. 12장 성공 뒤에 성찰. 2년째 연 매출 10억 원을 넘겼다. 직원도 15명으로 늘었고 공장도 2배로 확장했다. 제품 종류도 20가지가 넘었다. 가끔 처음을 되돌아본다. 100만 원밖에 없어서 절망했던 그때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 100만 원이 오히려 내 장점이었다. 큰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절실하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창의적이지도 않았을 거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게 가장 큰 무기였다. 이미 바닥이었으니까 더 떨어질 곳도 없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다. 열쇠장 사업의 본질, 가공의 힘. 내 사업의 핵심은 결국 가공이었다. 버려질 뻔한 원재료에 손길을 더해서 완전히 다른 가치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 5,000원짜리 귤 한 박스가 5만 원어치 제품이 되는 마법 같은 일. 하지만 단순한 가공이 아니었다. 스토리가 있는 가공, 감정이 담긴 가공이었다. 고객들은 그냥 건조 과일을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수제의 정성을 사는 거였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지금도 나는 시장을 돌아다닌다. 새로운 원재료를 찾기 위해서. 최근에는 못난이 야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양이 이상해서 버려지는 당근, 무, 양파들을 건조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계획이다. 1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수십억 원 규모가 됐다. 하지만 처음 그 마음가짐은 잃지 않으려고 한다. 작은 것에서 큰 가치를 찾는 마음, 버려지는 것에서 기회를 보는 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돈이 없어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돈이 없는 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리스크가 없으니까 뭐든 시도해볼 수 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디어와 실행력이라고.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나처럼. 별표. 성공의 비결은 큰 자본이 아니라 작은 시작에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인내에 있다. 별표.